통장 합쳤어? 용돈은 얼마 받아? 돈 관리는 누가 해? 오늘은 미혼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돈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표입니다. 제가 93년생인데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결혼을 빨리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첩장 모임을 가거나 미혼인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부부간 돈 관리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에 답변을 하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귀는 동안 이 가치관을 서로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권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 어디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통장만큼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모은 자산도 모두 공동의 자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다. 네 돈 내 돈이 없다. 우리 함께 공동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거다. 이런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투철해서 결혼 전부터 이 생각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저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두 번째는 결혼 후에도 공동의 관리비만 각출하고 각자의 수입을 각자가 관리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에 대한 자잘한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죠. 세 번째는 결혼 전에 모았던 돈은 각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되 결혼 후에 모으는 돈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케이스입니다. 아마 결혼 전 모았던 돈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개개인이 다룰 수 있는 자유로운 돈이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각 케이스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면요. 결혼 전 재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누군가가 집을 이미 대출 없이 마련을 했는지, 결혼 후 소득의 차이가 크게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서로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그냥 통장을 다 합치는 케이스 1의 경우는 장점은 돈의 흐름이 굉장히 투명합니다. 월급을 얼마 받아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뭐였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치와 낭비가 줄어듭니다. 돈이 확실히 빨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로가 서로의 돈의 흐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안정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끔 남편 몰래 사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근데 개인 용돈이 월에 어느 정도 들어오니까 이제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을 하죠. 통제의 선이 정해져 있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마 결혼 전에 모은 돈도 남편이 20% 정도 더 많았고 연봉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이 빨리 모으자라는 목표에 이 방법이 좀 적합했습니다. 애초에 부부가 왜 서로의 돈을 따로 관리해? 라는 점에서 일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케이스를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통장을 합치는 케이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이제 관리비만 각출하고 각자의 수입을 각자가 관리하는 케이스의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지지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혼인 친구들 중에 왜 돈을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제 생각에 만약에 결혼 전에 누군가의 명의로 이미 집이 마련이 되어 있고 갚아야 할 대출이 없다면 두 번째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생각보다 자주 합의가 되어야 감정이 상할 일이 좀 적을 것 같아요. 마트 가서 장 보고 면도기 생리대 사면 이건 누구 돈으로 할 건데 라는 이런 미묘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미리 합의를 다 해야 할 수도 있죠. 그 사이에서 좀 멍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결혼 전에 모았던 사유재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연봉이 비슷할 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내가 좀 비상금으로 쓰고 싶은 돈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하는 것도 세 번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가 제일 좋은지는 사실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건 없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고 우리 커플에게 편한 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살면서 한 케이스만 보고 자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케이스만 보고 자라죠. 다른 부부들이 어떻게 돈 관리하는지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저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각자가 돈을 관리하시는 케이스였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좀 보고 나니 저는 돈을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따로 나눌 만한 사유재산이 사실 크게 없었어요. 결혼할 때 모은 돈이 9천만 원 정도였는데 9억도 아니고 제가 그거를 따로 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빨리 합쳐서 집을 사고 자산을 불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만난 지 1개월도 안 돼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결혼 후에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용돈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먼저 교통비, 통신비처럼 필수적으로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써야 하는 돈은 저희는 용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유의와 행복, 안 써도 되지만 쓰고 싶은 걸 살 때 쓰는 돈이 용돈입니다. 저희는 이제 40만 원은 용돈, 20만 원은 식비로 책정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6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제 20만 원이 식비인 이유는 남편과 저는 주말 부부라서 평일 점심과 저녁을 둘 다 사 먹을 일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용돈제로 들어가던 날 전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우리 이제 내일부터 용돈 받아. 기분이 어때? 라고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떨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돈을 벌면서 내 맘대로 쓰던 생활을 막 7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주어진 용돈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것에서 처음에는 좀 갑갑하고 적응의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받아서 살아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또 되게 재미있는 점은 용돈을 받아서 체크카드를 쓰는데 저는 커피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친구들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뭔가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용돈이 막 쌓이고 저는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돈도 처음에는 40만 원, 50만 원, 50에서 60만 원으로 점점 오른 건데 저는 40만 원일 때도 다 쓰고 60만 원일 때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통제선이 좀 있는 게 낫겠다라는 거를 저도 용돈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반반 나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돈을 다 틀어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나름 돈에 대한 권력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그 급여가 각 통장으로 나가고 여윳돈을 모아두는 통장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고요. 가장 큰 덩어리의 예금을 남편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은 제가 관리를 해요. 가계부는 초반에는 썼었어요. 한 1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썼었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이거는 왜 안 쓰게 되었는지 내용이 좀 길어져서 다음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은 결혼한다면 어떤 형태로 파트너와 돈을 관리하고 싶나요? 만약 용돈을 받아야 한다면 한 달에 얼마를 받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